안녕하세요. 저는 박영호라고 합니다. 올해 68세고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다가 은퇴한 늙은 교사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. 며느리를 무시하고 모욕한 은행 지점장을 제가 어떻게 혼내줬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먼저 저희 가족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제 며느리 이소연은 35살인데 불행히도 아들을 일찍 잃어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어요. 저는 소연이를 친딸처럼 아끼고 있고 손주들과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. 소연이는 시내 한 은행 지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. 성격이 성실하고 꼼꼼해서 일도 잘하는 편인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죠.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. 저는 적금 만기가 돼서 소연이가 일하는 은행에 갔습니다. 점심시간이라 로비에 고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. 업무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이소연, 여기 나와.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 며느리가 로비 한복판으로 불려나오고 있었어요. 오민석이라는 지점장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. 아직도 계약직 티를 못 벗었어. VIP 고객 업무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? 소연이가 뭔가 작은 실수를 한 모양이었어요. 하지만 그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 일인가요? 더 화가 났던 건 정률이라는 직원이었어요. 소연이와 같은 시기에 들어왔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인데 이렇게 끼어들더라고요. 계약직이라서 책임감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? 정말 곤란해요.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.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부당한 일을 그냥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.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. 잠깐만요.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?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. 직원이 작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줘도 되는 건가요? 그런데 그 오민석이라는 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노인네가 뭘 안다고 나서세요? 이건 우리 은행 내부 문제입니다. 노인네라고요? 40년간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면서도 이런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. 할아버지, 괜찮아요. 정말 괜찮으니까 가세요. 소연이가 눈물을 참으며 저를 만류했어요. 더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.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?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.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은행을 나왔어요. 소연이는 제가 화가 나서 그냥 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. 하지만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. 집에 가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가져왔어요.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모은 전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의 계좌에 모아둔 통장이었습니다. 부동산도 팔고 적금도 해지해서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10분 후, 저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갔어요. 로비는 여전히 많은 고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. 죄송합니다. 이 통장의 잔액을 조회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어요. 직원이 조회를 하더니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.
잔액이 230억 2,500만 원입니다. 그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. 웅성거리던 고객들도 수다 떨던 직원들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. 지점장 오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. 정률이라는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요. VIP 관리팀장이 급히 달려왔어요. 선생님, 죄송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모시고 상담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. 아닙니다. 여기서 해결하겠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. 저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. 방금 전에 제 며느리를 모욕한 지점장님, 나와 보세요. 오민석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. 수십 명의 고객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. 제 며느리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. 작은 실수 하나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받을 이유는 없어요. 제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. 40년간 교실에서 단련된 목소리였거든요. 지금 당장 제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.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계좌의 모든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. 230억이에요. 지방 소도시에 있는 작은 은행 지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어요. 저기 선생님. 오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. 선택하세요. 사과냐, 계좌 이전이냐. 결국 그 자리에서 오민석은 무릎을 꿇었어요. 로비 한복판에서 수십 명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에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정유리도 마찬가지였어요. 고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.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. 제 며느리만이 아닙니다. 지금까지 이 은행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모든 계약직 직원들에게도 사과하세요. 이 모든 장면들이 고객들의 휴대폰에 찍혔어요. SNS에 올라가고 인터넷에 퍼지면서 정의구현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됐더라고요. 며칠 후 은행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. 오민석은 해임됐고 정유리는 다른 지점으로 좌천됐습니다. 반면 제 며느리 소연이는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어요. 나중에 소연이가 물어봤어요. 아버지,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? 제가 대답했죠. 소연아, 그 돈은 40년간 모은 우리 전 재산이야. 너와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한 돈이었지.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. 다만 때로는 그 돈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. 제가 소연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. 돈은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.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야.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했던 게 정의였어요. 옳지 않은 일에는 맞서야 한다고,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.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.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감과 용기가 진짜 힘이거든요.